오늘도 조용한 거실에 홀로 앉아 계신가요?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저녁 시간, 문득 밀려오는 적막감에 가슴이 시리진 않으신가요? 시간은 참 야속하게도 무심히 흘러가 버렸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을 들었다 놨다 반복해 봅니다. 자식 번호를 누리려다 이내 손가락을 거두게 되죠. 바쁘게 사는 애들 방해할까봐 참게 되는 마음.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씁쓸함일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앞만 보고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이 먼저였잖아요. 좋은 옷 한 벌 내 몸에 제대로 걸치지 못하면서도 자식 학원비 낼 때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 모든 청춘과 붉은 열정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내 옆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네요. 둥지를 떠난 새처럼 자식들은 훌쩍 날아갔습니다. 가끔 먼저 오는 연락은 짧고 의무적으로만 느껴지죠. 그럴 때마다 서운함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나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원망이 맴돌기도 하죠. 하지만 밖으로 꺼내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삼켜버립니다. 마음 한구석에 커다랗고 시린 구멍이 뚫린 것만 같아요. 이게 과연 나 혼자만 겪는 유난스러운 감정일까요? 아닙니다. 50, 60대 누구나 겪는 아픈 통과 의례예요. 그동안 자식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내 고유한 이름표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물리적 독립이 내 인생의 상실로 다가와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멋들어진 심리학 용어로 포장하지만 결국 뼛속까지 스며드는 지독한 외로움과 허무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서 계속 울고만 계실 건가요? 언제까지 자식의 연락만 목 빠지게 기다리며 사실 건가요? 이제는 인생의 방향키를 완전히 새롭게 틀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고독을 겪었던 옛 성인들을 만나볼까요? 2500년 전 중국의 지혜로운 철학자 장자를 떠올려 봅니다. 장자는 우리의 이런 헛헛한 마음을 일찍이 꿰뚫어 보았어요. 그의 위대한 사상 중에 허주라는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안개가 짙게 깔린 어느 날, 강물 위를 배를 타고 갑니다. 저 멀리서 다른 배가 내 배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어요. 우리는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거기 배 안 돌려요. 결국 두 배가 쾅 하고 부딪히면 우리는 불같이 화를 내죠. 도대체 눈을 뜨고 다니는 거냐며 거칠게 삿대질을 합니다. 그런데 부딪힌 그 배 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어떨까요? 그저 묶인 줄이 풀려 떠내려온 빈 배라면 말이죠. 아무리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라도 화를 내지 않을 겁니다. 빈 배에 대고 욕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장자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네 인생을 빈 배처럼 만들어라. 자식에 대한 무거운 기대와 애착이라는 짐을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내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자꾸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하고 서운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자식을 그저 내 인생에 잠시 머물다가는 귀한 손님으로 대하세요. 내 인생이라는 거대한 강물 위에 떠 있는 독립된 배일 뿐입니다. 동양의 위대한 고전인 중용에서도 비슷한 깨달음을 줍니다. 군자는 자신의 현재 처지에 따라 묵묵히 행할 뿐이다. 그 밖의 것을 억지로 탐하고 바라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 처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내 두 발로 단단히 서야 하는 온전한 홀로서기입니다. 품 안에서 애지중지하던 자식은 이미 어른이 되어 떠났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감놔라, 배놔라, 간섭할 권리는 이미 끝났어요. 과거의 헌신적인 부모 역할에 얽매여 헛된 기대를 하지 마세요. 자식의 마음은 우리가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쥐려 하면 괴로움만 커집니다. 장자와 중용이 50, 60대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자식이라는 짐을 실은 무거운 배를 내 강물에서 띄워 보내라.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빈 배로
가볍고 자유롭게 흘러가는 법을 배워라.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 방법.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혼자서도 우아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가슴이 도무지 안 따라준다고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주 단호하고 뼈를 때리는 따끔한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찬란한 남은 인생을 위해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자식에게 쏟던 지극한 관심을 오직 나 자신에게로 돌리세요. 그동안 자식에게 아낌없이 썼던 정성과 돈을 이제 나를 위해 쓰세요. 주말에 자식들 먹일 반찬 싸줄 궁리하지 말고 내 밥상부터 살뜰히 챙기세요. 혼자 있다고 대충 물에 밥 말아 깍두기랑 드시는 행동은 당장 멈추세요. 백화점에 가서 가장 예쁘고 고급스러운 그릇 세트를 당장 사오세요. 그리고 나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며 정성껏 밥상을 차려 드세요. 자식에게 수십만 원짜리 비싼 한약 지어 먹이던 그 갸륵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제일 좋은 영양제 한 통이라도 더 사서 챙겨 드셔야 합니다. 유행 지난 지 10년이 넘은 낡은 옷들은 과감하게 의류 수거함에 버리세요. 백화점이든 시장이든 가서 내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고운 옷을 사 입으세요.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 않게 매일 정성껏 나를 가꾸세요. 자식이 잘 먹는 것만 봐도 내 배가 부르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내가 맛있는 걸 잘 먹고 내 몸이 건강해야 진짜로 배가 부르고 행복한 겁니다. 자식의 험난한 인생을 내가 죽을 때까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내 몸 하나 거뜬하게 건사하는 게 결국 자식을 가장 크게 도와주는 길입니다. 두 번째, 나만의 즐거운 놀이터를 만들고 이 절대적인 고독을 즐기세요. 집이 너무 조용하고 외롭다고 무작정 종일 텔레비전만 켜놓고 있지 마세요. 아무런 목적 없이 동네 골목이나 공원을 배회하는 청승도 이제 그만하세요. 혼자 있는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생산적으로 꽉 채울 재미난 취미를 찾으셔야 합니다. 젊은 시절 돈 버느라, 가족 건사하느라 미뤄두었던 가슴 뛰는 꿈들을 꺼내보세요. 화려한 수채화도 좋고, 감성적인 캘리그라피도 좋고, 낭만적인 색소폰도 좋습니다. 돈이 뭉텅이로 드는 거창하고 화려한 취미가 아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동네 시립 도서관에 가서 조용히 책의 향기를 맡으며 읽는 것도 훌륭한 놀이입니다. 가벼운 배낭 하나 메고 숲길이나 둘레길을 천천히 걷는 것도 아주 훌륭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의 즐거움에 온전히 흠뻑 몰입하는 경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외롭고 처량하게 벌을 받는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세상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내 인생 가장 완벽하고 절대적인 자유의 시간이죠. 이 귀하고 황금 같은 고독의 시간을 온몸으로 즐기고 누릴 줄 알아야 진짜 어른입니다. 나만의 다채로운 놀이터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흠뻑 빠져 놀다 보면 변하게 됩니다. 자식의 무심한 전화 한 통에 기분이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일희일비도 사라지게 되죠. 오히려 내가 즐기고 있는 이 귀중한 시간을 방해할까봐 자식 전화를 안 기다리게 됩니다. 세 번째,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고 건강하게 이기적인 부모가 되기로 결심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괘씸하고 배부른 소리냐고 펄쩍 뛰실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너무나 이타적이고 철저하게 희생적으로만 평생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몫을 악착같이 확실하게 챙기는 합리적인 이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식이 당장 사업이 어렵다거나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징징대도 내 노후 자금은 사수하세요. 자식이 너무 불쌍하다고 내 노후의 전부인 집을 담보로 덥석 턱 얹어주는 일.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나와 자식 모두의 노후를 완전히 망칩니다. 명절 연휴에 자식들이 바빠서 오지 못한다고 해도 눈물 짜며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재밌게 잘 놀아라. 나도 내 친구들이랑 여행 갈 거다. 이렇게 아주 쿨하고 멋지게 받아치고 내 즐거운 스케줄을 당당하게 즐기셔야 합니다. 귀여운 손주를 돌봐주는 것도 내 체력과 내 일상이 온전히 허락할 때만 기쁘게 하세요. 부모라는 무거운 의무감에 억지로 내 아까운 인생 후반전을 갈아 넣으며 희생하지 마세요. 내가 나 자신을 가장 귀하게 소중히 여겨야 자식들도 비로소 부모를 존경하고 대접합니다. 언제 어느 때나 부르면 호다닥 달려가고 만만하게 빼먹을 수 있는 쉬운 부모가 되지 마세요. 항상 바쁘고 자기 삶을 멋지게 주도해서 오히려 자식이 다가가기 조심스러운 부모가 되세요.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자식과의 관계를 죽을 때까지 가장 건강하게 유지하는 궁극의 비결입니다. 나이 듦은 인생의 찬란한 완성. 저와 함께 해주시는 사랑하는 50, 60대 동년배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기력해지거나 결코 서글프고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비록 눈의 시력은 침침해져도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은 훨씬 더 맑아지고 있죠. 어제 먹은 반찬도 기억력은 가끔 깜빡거려도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는 태평양처럼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름진 여러분의 모습은 그간의 세월을 훈장처럼 달고 있어 그 자체로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이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아주 위대하고 튼튼한 한 그루의 나무잖아요. 이제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떨어졌다고 해서 그 나무의 숭고한 가치가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더 깊고 단단하게 땅속으로 지혜의 뿌리를 내리고 내실을 다질 찬란한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나 혼자서도 모진 비바람에 흔들림 없이 우뚝 서 있는 거목이 되세요. 고독은 무서워서 도망치고 피해야 할 무서운 적이 아니라 다정하게 손잡고 친해져야 할 평생의 벗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깊은 침묵 속에서 진짜 내면의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언제 가장 환하게 웃는지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물어보세요. 이제 그만 자식의 인생이라는 남의 엑스트라 무대에서 미련 없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오직 나만을 위해 준비된 내 인생이라는 눈부신 무대에 가장 찬란한 주인공으로 당당히 올라서세요.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 후반전은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가장 화려한 진짜 시작입니다. 더 이상 연락 없는 자식을 멍하니 기다리며 닫힌 문 밖을 서성이며 남몰래 눈물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슴 속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여러분만의 멋진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언제나 이 자리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찬란하고 우아한 홀로서기를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영상이 여러분의 헛헛한 마음속에 작지만 따뜻한 울림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